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제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첫 번째 백신 접종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됐습니다. 보건당국의 할러데이 경고를 무시하겠다는 미국인이 약 25%에서 30%나 됩니다. 1000군데 미국 병원은 이미 의료진이 모자랍니다. 실업수당 청구는 2주일째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트럼프 지지 사이트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새로운 비디오 올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세계를 이끌어갈 준비가 됐다. 바이든 당선자가 한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정보 브리핑도 받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받은 표는 8천만 표를 넘겨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현직 대통령을 꺾은 도전자로서는 처음 51% 이상의 지지를 받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었던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스태프들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대통령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국 해리 왕자의 부인인 미국인 메건 메이클의 어피니언 글을 오늘 아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020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잃은 아픔이 있는데 자신은 아이를 유산한 아픔이 있다면서 추수감사절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란을 공습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추수감사절 전에 보건국 관계자로서 특히 이제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메시지를 준 게 끝났습니다.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접촉을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모든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 준비하셔야지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한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 그리고 백신 예방 접종을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음가짐과 어떤 그 지식 습득이라고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산일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2,000명입니다. 2,000명도 넘었습니다. 거의 2,100명입니다. 하루에 2,100명이 사망한다는 게 이게 무슨 뭐 일제시대 일본군과 싸우던 의병 사망 숫자도 아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것도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하루에 2,100명이 숨지고 있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5월 6일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숨졌습니다. 그 당시에 2,611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9개 주가 지난 2주일 사이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늦게 들어간 주에 속합니다. 인디아나주도 마찬가지고요. 메인주는 동북부인데 다시 거세지고 있고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레곤주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위스콘신 이렇게 보면은 저쪽 알래스카부터 동북 쪽의 메인까지 서북 쪽에 오레곤주 또 이제 중간에 그 중간에는 이제 미주리라든가 오하이오주가 걸쳐 있습니다. 워싱턴주도 서쪽이고요. 다시 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원자가 8만 5천 명인데 14일 연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주일 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주일 뒤면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이미 뭐 그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그런 시기이고 내일이죠. 이 추수감사절 지내고 나서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만난다고 하니까 2주일 뒤 잠복기 같은 것을 다 계산하고 나서 2주일 뒤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엘파소는 이미 14군데 이동식 병원이 아니라 이동식 시신안치소를 설치했습니다. 엘파소 시의 인구가 로스앤젤레스보다 훨씬 적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스앤젤레스도 크리스마스 때쯤이면은 병상이 모자랄 것을 보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요. 20% 정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할 경우에 테스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10명 테스트를 받으면 2명이 양성 반응,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는 곳이나 걸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테스트하는 곳이나 지금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푸드 팬트리 같은 곳, 음식, 푸드뱅크 같은 곳에는 지금 평생 한 번도 푸드뱅크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서서 음식을 받고 있습니다. 닥터지바고에 나온 음식을 배급받는 러시아가 아니라 그 러시아가 무너지고 91년도였으니까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에서 음식을, 깡통 음식을 배급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희망도 있죠. 이제 모더나라든가 파이저하고 그 바이오엔텍이라는 독일 그 회사 또 뭐 영국의 회사도 있고 하니까 바이러스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된다, 어느 경로로 간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전부가 될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이에요. 해서 이 12월 10일에 아주 그 중요한 모임이 있고요. 지금 그 식품의약국이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너무 서둘러졌기 때문에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발된 백신을 아무리 긴급하게 승인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찼지만 식품의약국도 사람들에게 또 그 신뢰를 받고 과하게 한 발 한 발 한 땀 한 땀 절차를 제대로 밟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절차를 가고 있고요. 목표가 12월 말까지의 목표는 4천만 명이고 그 전에 12월 10일에 승인할 예정이랍니다. 12월 10일에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하고 나서 그날 바로 이제 보건복지부와도 미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승인을 하면은 이틀 안에 독립적인 위원회가 질병통제국과 만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이제 12월 10일에 승인이 나오면 이틀 안에 이때에 결정할 것은 누가 먼저 맞느냐. 아마 거의 의료 관계자들이 먼저 맞게 될 겁니다. 누가 먼저 맞느냐를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해주면 질병통제국이 제3의 독립적인 기구의 권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적인 기구의 권고는 1순위는 당연히 의료 관계자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질병통제국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의 주지사가 되겠죠. 보건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누가 먼저 맞느냐, 얼만큼 여기에 주고 얼만큼 여기에 주고 하는 것을 주지사들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연방 정부는 말하자면 뭐 미국에 50개 주니까 비행기가 쉬운 데가 있다고 하면은 관제탑에서 쫙 그 조정 같은 것, 길 조정을 하고 그 세부적인 것은 주지사가, 주정부가 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주정부는 준비해야지 될 것이 많죠. 백신을 냉동을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지금 파이저 사것은 뭐 마이너스 90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모더나도 뭐 마이너스 한 뭐 몇 도, 적어도 4도 이상 돼야지 된다고 하고 영국에서 개발된 백신만 일반 냉장고 온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병원에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주지사들도 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제 미국 것은 2번 접종을 받아야 되잖아요. 해서 12월 말의 목표가 이제 4천만 명분이 아니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4천만 도스라고 하니까 일주일 사이에 두고 2번 맞아야지 되니까 12월 말까지 2천만 명이 맞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이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롱텀 케어 관계자들을 포함을 해서요. 또 그 뒤에 나오는 것으로 8,700만 명 정도 다른 필수 직종, 뭐 쓰레기 치워 가시는 분들, 경관, 소방관,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맞으시겠죠. 또 그 뒤에 단계가 1억 명 정도 위험한 사람, 건강이 위험하고 뭐 이런 분들, 또 5,300도스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시티즌 해서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아프지 않고 65세 이상도 아니고 의료계나 필수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4월 달부터 백신 접종을 받으시는 게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맞고 싶어도 4월 이전에는 건강하신 분들은 맞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 끝부분에 잠깐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다가 못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거든요. 악시오스가 이제 어디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이 왜 25% 내지 30%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여행과 모임에 대해서 각각 대답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은 피하겠다 하는 사람이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서 75%인데 아유,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 하는 사람이 25%나 되고요. 가족 모임은 이게 더 심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 조심하면 되지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보러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30%나 되는 겁니다. 아, 웬만하면 좀 피하겠어. 어제는 이제 모임을 갖더라도 모임을 줄이겠다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였었잖아요. 10명 가운데 6명이었는데 이렇게 모임을 안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비행기 여행을 줄이겠다 하는 사람들 당파적으로 너무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의 40%는 뭐 나 가족 모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23% 그래도 가족 모임은 해야지. 여행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또 역시 민주당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35%나 여행해야 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민주당은 18%.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일수록 모임도 하고 비행기도 타겠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그룹에 속하죠. 그러니까 지금 병원이 모자랄 수밖에 없고요. 백신에 대한 생각은 처음으로 나 가능하면은 빨리 맞겠어 하는 사람이 50%가 넘어갔다는 게 어제 그 입소스의 여론조사인데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었고요. 백인일수록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민주당일수록 백신을 빨리 접종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하나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그 행정부도 중요한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고 어제도 이제 그 인선 과정이 끝나면서 모두들 그 마스크 쓰고 거리 지키기 하고 조 바이든 당선자와 함께 뭐 존 케리 그 기후 변화 특사부터 뭐 어떠한 그 중요한 유엔 대사 지명자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 지명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여러 명이 있지만 폴리티코가 가장 중요하게 두 사람을 본 것을 보면은 지금 뉴멕시코주의 주지사 미셸 루한 그리샴
이분은 올해 나이가 61살인데 왜 그 앞에 놨느냐 하면 뉴멕시코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계속 이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상당히 그 강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방정부에서 강요를 하지는 못하지만 주정부에 하나의 통일된 유니폼적인 그러한 것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뭐 1순위, 2순위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은 그 미커 머티라고 예전에 공중위생국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내과 전문입니다. 내과 전문의이고 이 바이든 그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탑 어드바이저를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분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인도계로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아마 이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니더라도 이 닥터 머티는 다른 그 보건 포지션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사람들은 설마 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겠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그 당선인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굉장히 힘들다. 병원이 차서 만일의 경우에 이게 그 잘못되는 경우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때 우리는 항상 보험을 들잖아요. 평소에는 그 보험료가 참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 보험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바이러스 조심을 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하는 것, 일반인들로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차기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11월 13일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열흘 지나니까 중국의 외교부가 이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 애매한 그 당선을 축하했어요. 애매하게. 뭐 축하를 하기는 하는데 미국은 미국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참 뭐 개표하고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가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또 미국의 그 민주주의 시스템의 절차를 존중한다 해서 약간 양쪽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놓고 그러나 바이든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은 둔 그런 모습이었는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에는 직접 그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화통신이 그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과 미국 관계 신화통신의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화뉴스도 영어판이 있기 때문에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건전하고 영어로 뭐 healthy 뭐 이렇게 썼어요. 안정적이기를 바라면서 아주 그 천편일률적인 말이죠. 국제사회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를 바란다. 이 두 나라가 그리고 서로 대치하지 말고 존중하며 윈윈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 화합 또 차이를 극복하기,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하기, 안정적인 관계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평화와 development, 그 개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화의 그 영어판은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지금 큰 국가들 가운데서 브라질과 멕시코와 러시아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그 지도자가 직접 보내지 않은 국가입니다. 물론 북한은 예외로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식을 점점 뜨문뜨문 듣게 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글쎄요. 1월 22일에 대통령 그 취임식을 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 더 많이 듣게 되실지 아니면 전혀 가려지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는 일이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바이든 당선자에 관한 뉴스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적이고 확 뭐가 타오르는 것과 같은
뭐 활기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대통령 당선자나 부통령 당선자 또 그 인준 절차를 밟아야지 되고 어떤 그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전부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짧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하고 들어가면 또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자리를 다 이렇게 닦아줘요. 닦아주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랬기 때문에 무척 정적인 인선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무처도 인증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백악관 팀들과 같이 인수 작업은 그 점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오늘부터 아주 예민한 정보 브리핑까지 받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한국 분들 가운데서 펜실베니아도 인증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하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 잘 알려진 사람이 말을 한다고 그게 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인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바이든 당선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바이든 그 당선자가 얘기하기를 국가안보 관계자들과도 접촉을 했고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자들과도 접촉을 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접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신이 어떻게 배포가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진정성 있는 접근을 양쪽에서 인수를 해야지 될 사람들, 인수를 받아야지 될 사람들 그쪽으로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오후 저녁에 MBC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진지한 앵커잖아요. 그 레스터 홀트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하면서 곤란한 질문도 받았고 했었던 그 레스터 홀트가 국민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그 인선한 면면을 보면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홀트 그 앵커가 얘기하기도 굉장히 그 인선이 다양하고 여자, 남자, 소수인종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그 장관 지명자로 인선을 했던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바이든 당선자가 한 말입니다. The team meets this moment. This team behind me. You announced some key members of your cabinet today, a very experienced 질문부터 group, 제가 a 넣었네요. very diverse group. Clearly, you're 다양한 trying to 그룹. send a message. Can you articulate 그 what that message 메시지는 is? America's back. We're at the head of the table once again. I've spoken with over 20 world leaders. And 네,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아메리카 is back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해서 본인이 지금 그 20명 정도의 세계 리더와 이미 그 접촉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America's back. We're at the head of the table once again. I've spoken with over 20 world leaders, and they all are literally really pleased and somewhat excited. America's going to reassert its role in the world and be a coalition builder. This lineup, 네, 미국이 20개국 정상과 이렇게 접촉을 해본 결과 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굉장히 기뻐했고 익사이팅했고 또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는 것에 그들도 그 안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그 주장을 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 그동안 아메리카 퍼스트를 너무 강조하면서 동맹국들과 무척 그 사이가 나빠졌는데 미국이 바이든 당선자 시대에는 다른 나라들도 고통 분담을 미국과 바이든 당선자와 같이 해야지 된다. 유럽도 독일 같은 나라도 나토 분담금을 더 내야지 되고 한국과 일본도 가능한 한 무조건에 대치해서 피해야지 된다. 이런 그 글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와 통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미국은 오바마의 3기여서는 안 된다라고 바이든 당선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집권을 했는데 본인이 오바마 아래의 8년 부통령이었다 해서 오바마의 3기가 된다?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미국이 그때와 지금 다르다. 많이 환경이 달라졌다. 세계가 달라졌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세계의 다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정세를 바꿔놨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을 고립시켰고 세계와 미국과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졌다. 깊어지고 오바마 시대와는 다른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바이든 당선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보니까 8천만 표 이상을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받았습니다. 7,300만 표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차이가 600만 표 이상이 나죠. 트럼프 대통령도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뭐 그 당시에 6,800만 명인가의 그 표를 받았거든요. 7천만 명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천만 명이니까 바이든은 또 오바마의 그 기록을 깼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의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유권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서 이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든 후보에게 표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요. 51%대 47.1% 정도가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거의 7,390만 명이니까 약 그 7,400만 명 정도 표를 받았고 바이든 당선자는 8천만 명 정도의 표를 받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에 현직 대통령과 도전자잖아요. 이렇게 도전자가 현직 대통령을 51% 이상으로 누른 당선자는 처음입니다. 당시에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랬지만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정말 인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지미 카터 뭐 이라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했었을 때요. 이란 인질 사건이요. 이라크가 아니라 그랬을 때 그 당시에 51% 못 받았거든요. 1980년도에 50.7%를 받았는데 지금은 51%. 당시에 현직 대통령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이 50.7%로 이겼는데 지금 5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선자가 되고 나서 바로 그 해야지 될 일이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잖아요. 엘고하고 부시가 이게 그 플로리다주 한 주 때문에 537표인가 때문에 법원까지 가느라고 12월 중순보다는 조금 전에 12월 13일인가 아무튼 그때 당선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11월 초에 선거를 하고 한참 동안 정보를 받지 못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고 9.12 사태가 또 취임하자마자 일어나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본인의 아버지가 시골 촌뜨기라고 불렀던 빌 클린턴에게 져서 너무너무 그 당시에 가문으로 분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게 너무 정보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부시 가문과 클린턴 가문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게 정치적인 견해와 서로의 어떠한 것을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뒤로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줬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자가 확인이 되면 바로 그날부터 제일 먼저 정보부터 보게 하기로 미국의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치러진 것은 11월 3일이고 지금 11월 24일인데 오늘부터 20일 넘게 3주일 동안에 이제 흘러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달라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쟁 끝난 것 압니다. 알면서도 지금 돈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해서 아마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루돌프 줄리아니가 계속 12월 14일까지는 그때 이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잖아요. 만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이거 부정선거야. 아직 결과 몰라. 뭐 계속 가야지 돼.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지 돼 하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법률 비용이라고 하면서 돈을 모아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작은 글씨 보면 크레딧 카드랑 똑같이 써 있다고요. 이게 몇 %는 여기에 쓰이지만 나머지는 뭐 다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할 때 진 빚 같은 걸 갚는데 거기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적어도 14일까지는 그 일을 해서 루돌프 줄리아니가 기자회견할 때 같이 가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해서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고는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고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 행보이기도 하고요. 웨스트 윙에서는
예전에는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말하자면 어정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면 대통령이 나한테 무슨 일을 좀 해달라고 시키질 않을까? 그걸 영광으로, 기회로 삼으려고 하면서 어정거리던 자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통령 눈에 띌까?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을까? 얼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백악관에서 떠나고 나간 이후에 뭐 지금부터 어떠한 일을 했다가는 증인으로 나갈 수도 있고 법적 문제에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점점 트럼프 대통령을 사람들이 피하고 있다. 행동 반경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앞서 안 불러드렸었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캔슬됐네요. 펜실베니아 오늘 그 게티스버그로 트럼프 대통령이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와 같이 갈까 했었던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캔슬이 됐다. 그 악시오스가 가장 먼저 지금 보도가 됐네요. 오늘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히어링이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무엇을 기획했는지 어쨌든 루디 줄리아니와 대통령이 함께 가려고 했는데 왜 안 가게 됐냐면 루돌프 줄리아니가 대통령이 지금은 개인 변호사고 예전에 그 뉴욕 시장이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아들 앤드류 줄리아니가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백악관에서의 모임도 줄리아니가 못 갔는데 그런데 앤드류 줄리아니도 그 당시에 지난번에 그 90분 기자회견 지금 더 이상 일 안 한다고 하는 그 시드니 파웰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그 자리에 줄리아니의 아들인 앤드류도 있었고 이번에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 나온 사람은 보리스 앱스테인이라고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어드바이저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그날 90분 가짜가 많이 늘 가짜지만 주장이 거의가 많이 유난히 가짜가 많았었던 그 기자회견에 동행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루디 줄리아니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루디 줄리아니가 이제 다시 또 두 번째나 양성 반응을 받은 사람에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 이 이벤트 자체가 취소됐는지 그 문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그 실업률이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늘어났거든요. 지난주에 3만 1,000명이 늘어났고 이번 주도 또 지난주에 비해서 3만 명이 늘어나서 77만 8천 명입니다. 예상은 한 73만 3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7월 달 이후에는 처음으로 연속이기 때문에 2주일 연속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업률이 새로 또 늘어나는 전조인가라고 이쯤 되면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나면서 다시 락다운이 시작이 되고 사람들은 뭔가 경제활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감원이 늘어나고 해고도 늘어나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노동시장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인데 여행객들이 대규모로 지금 지난
2월 달, 3월 달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기간이 이번 주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의 결과, 그 결과가 경제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해서 실업률이 또 늘어나는 것인가 굉장히 걱정을 하죠. 이 KPMG라고 회계 전문하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다운타운, LA 다운타운에 있잖아요. 이 KPMG의 그 chief 경제학자인 컨스테인 헌터 씨가 얘기한 것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코비드가 지금 이코노미라는 데서 이 버스를 운전을 하고 있다. 운전대에 코비드가 앉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을 잡지 못하는 한 경제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점점 말로 듣다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짜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짜도 잡아야지 되는데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가 본인들 다 돈을 번다고 가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이 내버려뒀다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가요, 임시적으로 새로운 비디오를 올리지 못하도록 어카운트 활동을 중지시켰는데 그 어카운트가 이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고 정말로 가짜를 어떻게 그렇게 잘 뿌리는지, 그런데도 백악관에 자리도 있고 해요. 생긴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기자들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이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라는 곳이 새로운 비디오를 못 올린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해서 가짜 비디오를 너무 많이 올리고 그런 비디오를 또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공유를 하고 하니까 이 문제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더 확산되고 해서 이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에서는 그동안 어떤 것을 퍼뜨렸기 때문에 당분간 비디오를 올리지 못하게 조치를 받았느냐 하면은 가짜 치료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것만 하면 보장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아무 상관없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을 때, 예측이 확실하지 않을 때 트럼프 당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이든 당선이 확정됐을 때는 아직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서야 이 유튜브가 일단은 어카운트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게 원 스트라이크이거든요. 2 스트라이크, 3 스트라이크 되면은 완전히 계정이 정지가 되는 거죠. 몇 번 경고를 받으면. 그렇게 해서 가짜 무척 많이 뿌리다가 정지되는 계정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한인 유튜버 가운데서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고 대통령을 좋아하고 하는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가 경고를 받아서 새로운 비디오는 지금 못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의 의회 연방 정치인의 4분의 1이 사인을 해서 유튜브의 CEO인 수잔 오키키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정말 단속해야지 된다. 아메리카 원뿐만이 아니라 뉴스맥스 같은 데도 가짜를 올리면 단속을 해야지 가짜를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는 항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요즘 미국과 관련이 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중동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는 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미군의 움직임이라든가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적이라던가 아니면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대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것인가, 그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이란이 그 미국 다른 나라들과 핵 협상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고 난 뒤에 저농축 우라늄을 그 전에 그 지금 핵 협상에 따라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에 12배를 갖고 있다. 이걸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고 협상은 깼지만 그런 등등의 얘기가 나온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바이든 당선자가 이란과의 그 핵협상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끊어버릴 어떠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일요일에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났는가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폼페오 국무장관이 걸프 지역에 있었을 때 미국 그 사령부가 뭐 B-52 전폭기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란이 불타고 어떤 공격을 받고 할 때 중동이 다시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미국을 다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란을 공격을 할 때 우리에게 먼저 알려줄지 알려주지 않을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보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 오늘 아주 재밌게 잘 읽히는 뉴욕타임즈의 어피니언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메건 머클 뭐 무슨 공작 부인 있잖아요. 뭐 서섹스 공작 부인, 해리 왕자의 와이프인 미국인이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쉐어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7월에 유산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날 아침도 아주 평범하게 아침 준비하고 잃어버린 양말 찾고 뭐 아이 이렇게 하고 하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뭐 그 어려움, 말로써 형언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붓이 되는 유산이라는 경험을 했는데, 그 아픔을 어떻게 이기는가. 어떤 저널리스트가 본인에게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 우리 모두는 2020년도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 모든 미국의 아주 그 정세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개인적인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마스크 시대에 하나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의 눈만 본다는 것, 치장은 하지 않고 오랜만에 인간 대 인간을 보는데 Are you okay? 당신 괜찮으세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아픔을 치유한다라고 썼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